파트 2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파트가 바뀌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부가가치세가 어떤 건지 그 개념부터 해서 간이가세자 제도까지 쭉 차곡차곡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 자,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금은 소비세예요, 소비세. 자, 우리가 세금은 소득세가 있고 소비세가 있어요.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럼 소비세는 이런 물건 같은 걸 소비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소비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여러분, 그 물건 값에 몇 퍼센트의 세금을 혹시 걷는지 아시나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10%로 세금을 과세합니다. 과세라는 건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또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10,000원짜리를 사면 그 10,000원에 10%인 1,000원의 세금이 붙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물건 10,000원짜리 살 때 10,000원은 가게에 내고 1,000원은 세무서에다가 여러분이 신고하시나요? 신고 납부하나요, 세금을? 그렇게 안 하시죠. 자, 이 부가가치세를 국가에서 어떻게 걷어가냐 하면, 자, 이 간단한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A기업이 B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0원에 팔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건을 팔 때 상대방에게 10%를 징수해서 납부하게끔 해놨어요. 그럼 A기업이 B한테 1,000원의 물건을 팔면 이 A기업은 B한테 1,100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100원의 세금을 A기업이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를. 자, 그러면 이 B기업은 1,000원의 상품을 사서 3,000원에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한테 이 B기업은 3,300원을 받는 거예요. 3,000원에 10% 곱한 300원까지 포함해서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B기업은 3,300원을 자기가 다 갖는 게 아니라 300원은 이 국가 세무서에다가 내야 될 세금인 거예요. 그 3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3,000원은 이 B기업의 매출이고. 그러면 300원을 내려고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게, 자, 지금 이 300원 중에 이미 100원은 A가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B가 300원을 내게 되면 총 400원의 부가세를 걷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보면 소비자가 최종 부담한 세금은 300원의 부가세를 부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B가 납부해야 될 300원 안에는 이미 100원은 납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B한테는 이미 납부한 100원은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빼서 나머지 200원만 납부하게끔. 그러면 지금 이 간단한 사례에서 보시면 지금 세무서가 걷어간 거는 A한테 100원 부가세 걷어갔고 B한테 200원의 부가세를 걷어갔죠. 그럼 총 걷어간 세금은 얼마죠? 그렇죠. 300원이죠. 근데 그 300원을 누가 부담한 거예요, 여러분? 이 A기업, B기업 각각의 사업자가 부담한 거예요? 아니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그렇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최종적인 부담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간단한 그림 구조를 가지고서 여러분 반드시 개념을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이름이 부가가치세잖아요. 그럼 이때 부가가치라는 것은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를 말해요. 이 그림에서 생각해 보면, 자, A기업은 1,000원의 물건을 팔아서 A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원입니다. 그럼 이 1,000원의 10%를 세무서에다가 A기업이 납부한 거예요. 이거를 상대방한테 이 상품을 팔면서 10%를 받아서 납부한 거죠, 물론. 그럼 이 B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B기업은 1,000원의 상품을 구입해서 3,000원에 팔았으니까 이 B기업 단계에서는 2,000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된 거죠. 그럼 이 2,000원의 10%인 200원을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산물 이 상품은 3,000원이 되는 거고 이 3,000원의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30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건데 300원 중에 A기업이 100원을 납부하고 B기업이 나머지 200원을 납부해서 이 300원의 세금을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겁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앞에서 분계를 할 때 그동안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분계를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 이런 물건을 재화라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이런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10%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그러면 이런 재화를 사고 팔 때 부가세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또 회계 처리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특징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일반 소비세래요, 부가가치세는. 자,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예요. 자, 우리가 세금은 소득세와 소비세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말씀드렸죠. 자, 소득세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고 소비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소비세라는 건 뭐냐? 자, 특정한 어떤 재화나 특정한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소비되는 이런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비세는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개별 소비세라는 건 뭐냐면 단어 그대로 개별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즉 사치품이나 이런 사치품 등과 같이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개별 소비세예요. 이렇게. 근데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는 것은 이게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규정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간접세. 간접세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라는 거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소득세는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개인이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물론 세무사가 대행을 해주지만 우리가 그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 개념이에요.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직접세에 해당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간접세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가 다릅니다. 자, 우리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 단순한 그림에서 자,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건 누군가요? 지금 여기서 A기업이에요, B기업이에요, 소비자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예요. 그렇죠? 근데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건 누구죠? A기업과 B기업이죠. 이 각각의 사업자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이 담세자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이 사업자인 납세 의무자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간접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에 해당이 돼요. 다단계 거래세. 자, 다단계 거래세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요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최종 상품의 금액은 3,000원입니다. 그럼 3,000원에 10%인 300원의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 300원의 세금을 이 B 단계에서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이 3,000원 상품에 대해서 A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원이니까 A는 100원을 신고 납부한 거고 1,000원에 사와서 3,000원에 팔았으니까 이 B는 2,000원의 가치를 추가로 만들어낸 거고 그 2,000원의 10%인 200원의 세금을 B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300원 전체 부가가치세를 A기업이 100원, B 단계에서 200원 이렇게 사업자 단계별로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단계 거래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다단계 거래세. 그래서 300원의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했지만 거래 단계별로, 그죠? A 기업이 100원을 내고 B 기업이 200원을 낸다. 이렇게 단계별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단계 거래세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의 형태라는 거.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헷갈리니까 요 B만 한번 생각해 볼래요? B가 주인공이에요. 요 빨간 색깔 제가 테두리한 이 B. 자, 그럼 B가 상품을 1,000원에 매입해서 구입하는 걸 매입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3,000원에 소비자한테 판매했어요. 판매하는 걸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B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이 3,000원 매출한 금액의 10%를 소비자한테 받아서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 매출한 3,000원의 10%를 우리가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매출세액. 그럼 B가 매출세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B 입장에서는 이 매출 이전 단계에서 납부한 세금 100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100원은 이미 납부한 거기 때문에 납부할 300원 매출세액에서 이 100원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B한테는. 안 그러면은 100원을 이미 납부했는데 이 300원을 다 내게 되면 400원을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300원만 지금 세금 징수해야 되니까 요 300원 중에 100원은 이미 납부가 됐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B는 요 매입할 때 1,000원 상품 매입할 때 10% 부담한 이 세금을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출세액과에서 매입세액 100원을 빼서 나머지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 이 계산 구조 이름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구조 이름을. 자,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건 여기 보면 자, B의 입장에서 1,000원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3,000원에 구입해서 팔았으니까 B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0원이니까 2,000원의 10%인 200원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이 계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B기업은 3,000원의 매출액에서 10%를 곱한 300원을 매출세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00원에 이미 100원을 납부했으니까 이 B의 입장에서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 100원은 이렇게 차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매입할 때 10% 곱한 요 매입세액은 그럼 나머지만 납부하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세금 매입세액 낸 게 더 많다 그러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그 계산 구조는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출 이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이렇게 공제해서 나머지를 납부하는데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계산 구조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요. 참고로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매출액 3,000원에서 매입액 1,000원을 뺀 2,000원에 10%를 곱해서 200원의 세금을 계산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인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또 중요한 특징이 물세와 세부담의 역진성이다라고 제가 해놨는데 자, 물세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인세가 있고 물세가 있어요. 세금을 분류를 해보면 인세라는 건 세금을 어, 신고 납부할 때 세금을 계산할 때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인세가 아니라 물세에 해당이 돼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고로 여러분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그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개인의 이런 인적 사항들 뭐 부양가족이 많다든지 그러면 그 인적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세는 대표적인 인세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는 인세인데 부가가치세는 인세의 개념이 아니라 물세예요, 물세. 인적 사항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세부담의 역진성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세금의 기본 취지인데 세금은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금으로 어려운 서민들한테 정부에서 그 소득을 배분해 주는 건데, 그죠? 복지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그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비율이 더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A라는 사람은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만 원짜리 물건을 소비하면 1,000원의 세금을 내죠. B라는 사람은 벌어들인 소득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만 원짜리 소비하면 1,000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벌어서 1,000원 세금 부담하는 거랑 10만 원 벌어서 1,000원 세금 부담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을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B가 더 세금 부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10%를 동일하게 부담하다 보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 부담하는 비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세부담의 역진성이 존재하게 돼요. 그럼 이 역진성을 없앨 수 없을까? 없앨 수가 없죠. 부가가치세금을 없애지 않는 한은. 그럼 이 역진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줄 수 없을까? 서민들한테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좀 줄여줄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이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면세제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세부담의 역진성이 부가가치세는 발생을 하게 돼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가가치세 부담 비율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진성을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거예요. 이런 미가공 농산물이라든지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면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 국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세. 자, 국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세, 즉 세금은 크게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국가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에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국가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그럼 우리 지방세에 해당하는 게 뭐 취득세, 또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구청에서. 그런 게 이제 그 지방세가 되는 거고요. 국세는 중앙정부,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걷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 세금들은 국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국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지구 가세 원칙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A 사업자가 미국에 있는 B라는 사업자한테 상품을 만 원짜리를 수출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B한테 부가세를 징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A 사업자가 만 원짜리 상품을 B한테 수출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부가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 생각을 해보면 자, A가 미국에 있는 B한테 만 원짜리 상품을 수출할 때 11,000원을 받아서 10%를 과세했는데 자, 미국에 있는 B가 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이 상품을 또 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미국에서도 소비세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세율은 다르겠지만 그냥 10%라고 그냥 단순하게 가정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10% 소비세 부가세를 과세하고 미국에서 소비할 때 또 10%를 과세하면 국제 간의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국제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출할 때는 10%로 과세하지 않겠다. 10%로 과세하지 않고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10,000원짜리 상품 수출하면 10,000원만 받겠다. 그리고 소비되는 미국 니네 나라에서 소비할 때 니네 그 세법 규정에 맞춰서 니네가 알아서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하게 해라.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한 국가는 생산국이 되는 건데 생산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비국에서 과세하자. 그래서 이름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이걸 10%로 과세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자, 이 지금 상품 10,000원짜리를 일본에서 똑같은 상품을 미국에 있는 B한테 수출한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일본에서 이때 10,000원짜리를 수출하면서 세율을 0%로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가정을. 그럼 여러분 똑같은 상품이고 가격도 똑같다고 가정하면 이 B는 우리나라의 A한테 수입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10%를 과세하고 일본은 0%로 부가세를 0%를 적용한다 그러면 똑같은 상품이면 이 B는 누구한테 상품을 수입하겠어요? 아, 그렇죠. 일본한테 수입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수출할 때 과세를 해버리면 국제 간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게 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민을 한 게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수출할 때는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로 하겠다. 그렇죠. 0%로 적용해서 영세율로 적용을 하자. 이렇게. 그러면 가격도 동일하게 될 거고 또 국제 간의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제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지국 과세 원칙?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수출할 때는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한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특징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봤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징들을 봤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몇 가지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이런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의? 그렇죠. 10%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분계를 할 때 이 부가가치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를 한번 고려해서 분계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좀 지울게요, 여러분. 자, 지우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를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지금은 B기업만 생각해 주세요. B기업만. 요 B기업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얘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B기업이 A기업한테 상품 1,000원에 구입을 하고 현금으로 A기업한테 1,100원을 줬어요. B가. 자, 그러면 B가 상품을 이렇게 매입했을 때 분계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자, B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 자산을 구입했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런데 B가 여러분 A기업한테 현금을 얼마 줬어요? 1,100원. 현금 1,1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00원만큼은 이 B기업이 상품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인 거 괜찮으시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100원은 이 B기업이 우선은 100원의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이 B기업이 납부할 300원에서 이 1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원은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B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납부한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 B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매입세액 100원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은 세금을 B가 미리 냈다가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선납세금과 같은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B가 이 상품을 1,000원에 사와서 소비자한테 3,000원에 팔았어요. 이렇게. 3,000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10%를 더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00원을 소비자한테 받았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B기업이 이렇게 상품을 매출했을 때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B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현금을 3,300원 받았어요. 그죠? 소비자한테. 자, 그럼 3,300원을 B기업이 다 갖는 건가요? 아니죠. B기업은 3,000원은 이 B기업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죠, 수익. 그죠? 상품을 판 거니까. 그럼 300원은 갖는 게 아니라 이 B기업의 매출이 아니라 이 300원은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 낼 돈이에요. 이 매출한 금액 3,000원의 10%인 이 300원은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매출세액은 이 B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이 아니라 갖고 있다가 국가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예요, 부채. 갖고 있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부채예요, 부채. 이 부가가치세 300원을 뭐라고 한다, 매출세액을? 여러분 불러주세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수금. 이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예요, 부채.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분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이렇게 기업이 상품을 매입할 때 10%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대방한테 징수하는 부가세 매출세액 요 빨간 색깔 요건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이 아니라 불러주세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이건 수익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회계 처리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뒤에 가서 프로그램 입력할 때 이해가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B기업이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분기를 하면 될까요? 자, 매출세액 300원에서 매입세액 100원을 빼서 200원을 납부했대요, 세무서에. 그럼 이 B기업이 200원 납부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이 부채의 증가인데 이 부가세를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부채가 차변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 이 100원은 공제받고 나머지만 내는 거니까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 이제 대변으로 상계가 되고 나머지 200원만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단순한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부가가치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했을 때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매출했을 때 부가세 상대방한테 징수한 거 그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알겠죠,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갖고 있다가 내야 될 부채예요. 요 분계를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꼭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과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개념과 특징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정리를 잘 하고 그 다음 강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